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이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느닷없이 기자들에게 공지사항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으로 파견하라라는 부분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특정 수사를 지목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법상으로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적인 통솔권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 검찰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총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인사 관할권과 업무 관할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민주당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해병대원 수사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개입을 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혹에서조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직접 지시를 한 게 없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해병대 수사단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 국방부의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고 직접적인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게 특정 사건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수사 지침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수사 개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사람을 콕 지목을 해서 어디에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법률상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은 명백하게 고발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미 5개 재판을 하는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 고발이 뭐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좀 지적해 나가야 할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아마추어 정부인 것 같아요. 지금 뭘 잘했다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붙잡고 있는 거 딱 하나는 에이펙만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펙이 지금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진핑은 안 온다 그러고 트럼프는 옷깃만 스쳐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뒤늦게 불난지 2주가 지났는데 정보자원관리원 가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또 야, 기자들한테 뭔가 좀 먹잇감을 던져줘야 돼. 우리가 에이펙이 잘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내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어떠한 수사에 의무를 갖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동부지검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게 굉장히 특이한 게 서울에 중앙, 남부, 북부, 서부, 동부 5개의 지검이 있거든요. 마약 관련해서 전담하는 그 수사부가 있는 거는 중앙지검이에요. 네. 강력범죄 형사 수사부가 있고, 또 공항, 인천공항이나 이 김포공항 담당하는 게 남부지검이기 때문에 공항 관련해서 또 마약을 또 남부지검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폭 연계에서는 또 북부지검이 하고, 이 동부지검에는 마약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동부지검에 지시했는지가 하나가 이상한 점이 있고요. 또 그 백혜룡 경정,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내가 뭔가 수사를 하려는데 막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피해자다, 이 주장인데, 수사의 제일 가장 중요한 원칙이 경찰관들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던가 담당 경찰이 피해자가 됐을 때 그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안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녀가 어떠한 뭐 학폭위 피해든 어떠한 형사적인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내가 직접 수사를 한다? 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백혜룡 경정한테 수사팀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는 수사의 근간 자체를, 골조를 굉장히 흔드는 지시인 거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그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던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던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지시가 나온 거고, 대통령실이 지금 에이펙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이것저것 막 짜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네.
따져볼 것이 참 많은데 이거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특정 사건 좌표찍기해서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검수완박에 검찰 해체까지 시켜놓고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런 방식의 공개 지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정권이 그렇게 한 겁니다만 지금 그 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검찰 해체를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골자는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수사를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지검장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할 때는 검찰을 자신들의 망나니 칼춤의 수단처럼 사용을 하면서 정작 이게 또 자기네들이 피고인이 됐을 때는 검찰들에게 탄압을 당했다라고 주도하면서 검찰 권력을 또 경찰에게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가당착의 논리들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 윤석열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그런 방향성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검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졸속 이 법안에 의해서 검찰 수사권이 굉장히 와해가 되면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동안 마약이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강력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때 늘어난 마약이 5배밖에 되지 않는다. 고작 5배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막상 집권을 하니까 남의 일처럼 마약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고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자기 모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누더기 사건으로 문제를 망쳐놓고 자기네들이 또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면 전환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게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에이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중 갈등이 증폭될 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있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국면 전환용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지금 관할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당은 사법부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고 정부는 수사기관에게 수사 지휘하고 이런 막장 아마추어 정권이 과거에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몇 번 그 정권을 잡았었지만 이 정도로 막장으로 이 관할권을 무시하는 저는 당정이 있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권을 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까지 해체시켜놓고 또 검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검찰청이 지금 300일을 앞두고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 그 300일 동안에 지금 법령 정비가 한 몇천 건이 3천 건의 법령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몇천 건의 법령 정비가 하나도 개시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대통령이 이 검찰한테 지시를 내리는 게 전혀 이해가 할 수 없는 구조고요. 사실 대통령실과 마약, 대통령실과 경찰의 마약 수사 외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버닝썬 사건을 가장 떠올릴 거예요. 그 버닝썬 사건에서 마약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았더니 클럽에서 잡았더니 거기서 나오는 카톡이 뭐 야 총경한테 다 얘기했다. 뭐 무슨 총경이다. 그 윤모 총경인데 그 윤모 총경이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본인들 스스로를 되돌아봐야죠.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약을 지금 이게 세관 직원이 무슨 마약을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그 백혜룡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외압이 있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마약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러한 점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한 지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오늘 지금부터 한 개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지시에 등장한 백혜룡 경정은 스스로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 피해자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 대통령이 해당 수사팀에 파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있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수사나 어떤 재판이나 그 관계자들은 재척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가족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주관성에 개입할 수가 있고 가치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혜룡이라고 하는 경정이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를 불러다가 수사의 주체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 관할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강유정 대변인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에게 조금 미안해질 지경입니다. 지금 문제가 대변인이 아니라 입이 문제가 아니라 본체 머리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강유정 대변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가 대출 규제를 하는데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브리핑을 하면서 이 정책의 업무 관할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자백을 하는 그런 부적절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제일 관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 지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권에 대한 전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장 때 시정하듯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추어 막장극이 펼쳐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법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징성 있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쇼잉, 퍼포먼스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지시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관할권이나 절차라고 하는 이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버리고 있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수사 공정성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자면요. 대통령이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이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했다는 거 이거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검찰청법 위반이 되는 거고 형법상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고요.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게,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무총리실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버릇이 그 트위터, X, SNS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잖아요. 무슨 맨홀 뚜껑 갈아라 옛날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도 뭐 에이펙 누굴 만나서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버릇이 이게 대통령만의 버릇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스란히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공무원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면밀하게 간접적으로 내려오던 법무부 장관의 골자를 통해서 내려와야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떡하니 야 동부지검 너네 이거 마약 외압 수사해 이러면 이문정 검사가 수사 직접 합니까? 이문정 검사 그냥 검사실에 지검장실에 나와 있는 거고, 일선 고생하는 그 일선 검사들이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일선 검사들 지금 검찰청 해체한다 그래가지고 기운 다 빠져 있는데 그 수사하다가 1년 안에 마무리 안 돼서 해체하라 그러면 또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그 대통령실이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일선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거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민주주의가 이 공산화 사회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호 간에 견제를 하고 관할권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절차가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산당은 그냥 시스템 김정은이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직권남용 등의 그런 비슷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 대통령이 그래서 수사들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런 관할권까지 다 무시하고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부패의 원인과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때로는 공무원 사회가 지나치게 느리고 고루해 보이더라도 이런 규칙과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건데 전혀 지금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민주당식 그 네거티브를 하자면 이재명이 이 지시를 했을 때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업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지금 100억 단위의 특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혜룡 경정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왜 이 수사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만약에 경로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진상규명해서 특검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의 논리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천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지. 이것은 그 최혜병 특검이 문제라고 하면은 최혜병 특검에 비견할 수도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있을까 봐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약 수사에 대해서 검경 합동 수사단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외압이 아닙니다. 이 백혜룡이라는 경정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그걸 발표를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그 문구를 빼라는 게 그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게 이제 백혜룡 경정에 더 높은 사람이 경찰 내부에서 야 그건 빼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 수사를 자세히 알아보고 해.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레이시아 범죄 조직원이 진술을 한 겁니다. 세관이 연결돼 있다.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어? 그럼 세관 직원한테 뭘 줬어? 뭐 돈을 줬다. 라고 하면 세관 직원의 계좌를 뜯던가 주변 사람들 계좌를 뜯어서 연결고리가 확실히 나오고 나서 정말로 세관 직원이 도움을 줬네 라고 하면 이런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백혜령 경정이 하려고 했던 발표는 단순히 그 범죄자의 진술만 가지고 우리 직원의 도움을 얻었어요 라는 거 가지고 구체적인 정황 없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때 대단하긴 했습니다. 뭐냐 하면 74kg의 이제 마약이 밀반입 땐이 아닌 이 문제여가지고 총 금액이 몇천억이 된 그런 국면에서 굉장히 광대한 수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뻥튀기 하기 위해서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라고 발표를 하려는 거를 경찰 내부에서 또 관세청에서 아니 이거 정확히 알아보고 하시라고 라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백혜령 경정이 나 발표를 못하게 했다고 발표를 못하게 했다고 이게 외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관 직원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죠 하고 계좌 기록 추적을 해서 다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이외에 나온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이 백혜룡 경정의 개인 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위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개인 플레이를 하는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조직 자체가 굉장히 공공한 상황에 처했던 사건이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해자라고 대통령이 지정을 해버리고 수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적인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 서사만 강조한 이런 정치가 계속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그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그 관련된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관할건까지 무시를 하는 것은 자칫 이재명이 본인을 김정은 내지 시진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였을 텐데 마약 사건 안 해봤나 좀 궁금증이 드는 게 마약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일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예요. 근데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서 내가 주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마약 사건을 어떻게 하냐? 피해자들이 양형 자료를 줄이기 위해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랑 합의해야 되는데 마약 사건은 나의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적 조서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진술해요. 아, 나 이거 누구한테 받았다. 나 옆집 형한테 받았다. 사촌 형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가요. 나는 그때 국내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받았다 그러냐. 그럼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 직원의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자세히 진술한 게 이게 공적 조서를 위한 거짓 진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확인하고 발표하라는 그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외압으로 지금 백혜령 경정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마약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조금이라도 하던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턱대고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백혜령 경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인물에 대해서 잡음이 참 많거든요. 경정은 국회 청문회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다. 또 대통령실이 내란 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전 사업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근데
참 듣는 사람으로서 너무 황당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어떤 민주당은 제보자라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 뇌피셜을 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증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발을 당해야 될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을 아무 필터링 없이 심지어는 수사 재척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참여를 시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도권에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막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스케일의 상황이 있으려면은 외압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지금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지금 성향으로 봤을 때 이 백혜령 경정이 했던 말이 일말이라도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작 특검하자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실체적 진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적인 주장을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게 이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한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대단히 장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라고 지시를 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마약 척결이었거든요. 마약과의 전쟁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일개 경정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허무맹랑한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 없이 관할권도 지키지 않는 정치는 굉장히 해로운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자 이렇게 이 대통령의 지시를 다시 한번 좀 따져보자면 위법 논란이 있는 이런 지시를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는 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검토나 크로스 체크가 있었는지 아니면 참모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과연 이것을 공지로 내놓았을 수 있었을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라인들이 성남시청 라인과 또 경기도청 라인 또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실에 딱 그대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럼 이렇게 정무를 좀 국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던 사람들을 몇 명 더 다시 데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발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만 계속 데리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의 추천을 받던 뭐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국정 운영을 좀 해봤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지 이러한 잡음이나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야 백혜룡 관련해서 그 이문정 동부지검한테 지시하라 그래 라고 딱 했을 때 챗 GPT에만 물어봐도 이거는 발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얘기가 바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대통령실이 대놓고 발표한다는 게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정부이고요. 차라리 이래야 됩니다. 차라리 국민적 그 궁금증이 국민적 열망이 너무나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게 단계별로 가는구나라는 건데 정말 생뚱맞죠. 백혜룡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무슨 수리남도 아니고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수리남처럼 대통령 국가가 마약을 전담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본인도 경찰인데 본인은 또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한테 어떠한 신뢰를 갖고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드팀 기능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정무직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검찰청 전부 다 파견 공무원들이 와 있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게 정무 검토를 받았다라 그러면 늘공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친명 성남 라인들은 이 정권 운영이 처음일 수 있겠지만 이 공무원들은 다 경험이 있고 부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것이고 문제가 될 거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럼 가능성은 둘 중 하나죠. 늘공들에게 최소한의 필터링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받았는데도 어떤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를테면 국면 전환 등의 목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내질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고 뭐가 됐건 이 정권의 그런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어쨌거나 처음 집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세력이긴 하지만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문 세력들이 그래도 경력직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행정관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서관들도. 그런데 지금 정권이 친문계들을 100% 배척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친명계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성남 라인들, 성남시나 경기도지사 같은 이런 지자체 운영만 해봤던 아마추어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거나 정말 이 정권의 그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던졌는지 아까 에이팽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이유를 더 첨언하자면 국정 운영의 능력은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저하게 능력이 낮아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관세 협상 그렇고 환율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현저하게 윤석열 정부 때보다 능력이 낮게 되니까 능력 가지고는 못 싸우니까 도덕적 흠집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란으로 도덕적 흠집을 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먹혀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희한한 무슨 마약 이런 거를 하나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 에이펙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제보센터라 그래가지고 김현지에 대한 초중고 동창 뭐 제보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러한 지금 유튜버들도 있고 한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무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그거를 뒤덮을 만한 더 센 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국정 운영을 무리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지시가 나온 시점이 하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막바지에 갑자기 이렇게 마약 수사를 내려서 정말 논란이 큰데요. 말씀대로 이제 김현지 물타기 아니냐, 정치적 그 공세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묻어야 될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냉부의 사건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대통령실이 쓸데없이 강유정 대변인이 48시간 의혹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가 또 지금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K푸드를 수출하겠다 뭐 하겠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재방송을 14번을 틀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만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용 홍보방송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문매를 계속 맡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인 것이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출석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인으로 배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모두 발언을 하고 이석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버렸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각 부의 수장은 당연하게도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고 기관 증인들이 대신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원칙과 관례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일개 부속실장인, 그러니까 사실 뭐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나 대통령의 그런 임명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여받은 적도 없는 그저 고위공직자 중에 한 사람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출석을 안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저관의 측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법원장도 나오는데 왜 공무원이 안 나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어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좀 다급하게 이런 이슈를 끄집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감을 제외하더라도 관세가 지금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문제에 직면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미국 현지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의 1,700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말에 비해서 10%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400원이었다. IMF 때가 1,398원이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지금 환율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덮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